안녕하세요. 저는 신광수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폴리글라이세롤의 구조에 따른 나노입자 표면 코팅의 약동학적, 엔타이 pH 항체 기반적의 적응 면역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이제 박사과를 마쳤고 4년 정도 예일대학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서 박사 후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주로 활동한 분야는 무기 나노 입자와 무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다기능성 나노 입자를 합성을 한 이후에 다양한 곳에 의공학적인 분야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접착제와 세포 코팅을 통한 셀 테라피, 그다음에 이제 약물 전달과 엠블리제이션 에이전트, 색전 물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이렇게 물질과 생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응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박사 이후에서는 이제 고분자 표면을 가진 나노입자, 그리고 그 고분자 표면이 어떻게 생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주로 연구를 진행해왔고요. 오늘 발표하게 되는 주제는 그 pH, 저희가 이제 나노 이해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H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폴리글라이세롤형 물질을 합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현재 바이오메트리얼 2022년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pH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보분자로서 이런 에틸렌 글라이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논페어 일렉트론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수성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콘포메이션이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플렉시블한 고분자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이제 높은 소열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또한 바이오 이너트 바이오 컴패러블한 고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나이오닉 설펙턴트의 친수성 부분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트리토넥사 트윈 28에 해당하는 친수성 부분이 이 pH 기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제라든가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pH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고분자 pH가 제약이라든가 약동학적인 부분에서 되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혈관 내에 주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이오로직 세라퓨틱스 이런 단백질이라든가 아테모라든가 사이토카인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이 몸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쉽게 간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오랫동안 서큘레이션을 시키면서 이제 세라피릭 에피카시를 좀 더 증가시키고 원하는 타겟에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페글레이션 혹은 pH 컨주게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pH 컨주게이션은 이런 작은 분자들을 모디파이 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표면에 안티파울링이나 스텔스 코팅을 위해서 이제 표면에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접근을 이제 나노 입자에도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노 의학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노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pH 코팅을 많이 해서 단백질의 흡착이라든가 세포와의 인터랙션을 줄여서 이제 블러드 하프라이프 반감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타겟팅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나노의학과 약물 전달에서는 pH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꼭 바이오메디컬 애플리케이션에는 굉장히 이제 꼭 필요한 물질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많이 이 pH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근부터 조금 더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제 pH가 바이오 이너트하고 이뮤노제닉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된 거와 다르게 pH가 생각보다 이뮤인 리액션이 일어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pH에 대한 위험성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많이들 이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pH의 이뮤노제니시리는 대부분 이제 먼저 나노입지라든가 pH가 콘주게이트 되어 있는 세라피릭을 넣었을 때 이제
다이머스 스플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엔타이 PEG IgM이 주로 많이 발현이 되고요. 이 IgM이 이제 두 번째 넣어준 나노입자나 테라피틱에 바인딩을 했을 때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이 유도가 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더 빨리 몸에서 배출이 되거나 간에서 포집이 되는 것을 이제 주로 이런 현상이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런 컴플리멘터리 액티베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 알란스박시스 리스폰스와 같은 형태로 이제 면역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동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논문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제 혈액을 채취를 해서 제 pH를 안티 pH 안티바디의 양을 확인을 해보니 굉장히 상당수 대략 72%의 사람이 이제 엔타이 pH 안티바디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대략 그 소수의 사람들 5%이 미만의 사람들은 이제 이 레벨이 pH 세라퓨릭의 블러드 하프라이프라든가 빠르게 피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엑셀런트 블러드 클리어런스 현상이 일어날 수준으로 높게 잡혀 있더라라는 논문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특히 mRNA 백신이 처음으로 대두가 되면서 이제 그 이러한 사람들마다 다른 이런 사이드 이펙트 백신들 사이드 이펙트들이 왜 발현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 혹시 이건 PEG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재조명돼서 이제 그쪽으로 엔타이 PEG라든가 PEG 이뮤노제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재건각을 받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PEG가 들어가 있는 mRNA 백신 리포좀을 맞은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런 mRNA 모더나라든가 화이자에서 개발한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엔타이 pH 레벨이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평가하는 논문을 통해서 이 pH의 면역 반응이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PEG를 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다양한 화학자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하이드로필릭 폴리머들을 개발을 해서 PEG를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PEG의 대체제로 제시되고 있는 물질들이 이제 보여주시고요. 제가 초점을 맞춘 곳은 이제 폴리글라이세롤입니다. 폴리글라이세롤은 PEG와 굉장히 그 합성과 구조가 유사한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PEG의 합성이 에틸렌 옥사이드, 에폭사이드를 링 오프닝 폴리머리제이션을 이렇게 합성하는 것처럼 이 글라이시도를 링 오프닝 폴리머리제이션을 합성을 하는데 이 글라이시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록실 그룹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성 중에 이제 하이퍼 브랜치드 폴라이글라이세롤 즉 굉장히 가지가 많은 형태로 합성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틸렌 옥사이드 백본을 가지고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어서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한 네이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이드록실 그룹을 활용을 하여 다양한 펑션을 많이 이제 구현을 해서 약물 전달에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G와 다르게 이런 비교적 조금 더 이제 덜 독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비트로 심을 통해서 이제 또 그런 효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쪽 분야의 연구를 관심을 가진 이유는 폴리글라이세롤이 이제 이런 스텔스 효과로서 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논문들은 꽤 오래전에 있었지만 동물 실험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IV를 했을 때 그 스텔스 효과가 얼마나 평가가 좋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노 입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PLA, PEG, PLG, PEG의 형태로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스텔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자 이 논문을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그런 약동학적인 분석과 그다음에 면역학적인 분석을 이제 두 가지로 방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pH와 그런 폴리글라이세롤의 그런 구조적인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피지코 케미칼 파라미터들을 조금 이제 줄여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또 결론이 났습니다. 나노 입자의 약동학적인 평가에서는 나노 입자의 표면과 그다음에 뭐 고분자의 길이, 그다음에 이제 중심에 들어가 있는 물질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약동학적인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 표면을 얼마나 잘 커버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pH가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적은 양의 이제
프로테인이나 어즈sorption이 되거나 이런 프로테인의 컴포지션이 바뀌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인터랙션, 세포와의 인터랙션, 매크로페이지와의 인터랙션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잘 컨트롤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한 단순하게 HPG와 PEG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그 중간 형태의 리니어 폴리글라이세롤이라는 물질을 합성을 하여서 얼마나 이런 구조적 차이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과연 리니어 폴리글라이세롤이 PEG와 이제 원투원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리니어 폴리글라이세롤 같은 경우는 그 합성 방법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오늘 여기서 보시듯이 글라이시롤을 직접 링 오프닝 폴리머리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하이퍼 브랜치드 폴라이글라이세롤로 이렇게 다분지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이쪽 부분을 이제 프로텍션을 해서 이제 어, 그 아세탈 그룹으로 프로텍션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링 오프닝 폴리머리제이션을 하면은 이런 고분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락타이드를 링 오프닝 폴리머리제이션을 해서 하이드로포빅 부분을 이제 합성을 하였습니다. 선택적으로 이제 로이스 엑시드를 통해서 이 아세탈 그룹을 이제 디프로텍션 시켜서 락타이드는 남은 상태로 이렇게 폴리글라이시롤 부분이 남은 형태의 이제 블로커 폴리머를 합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는 자세하게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PEG와 같은 길이를 가지는 것을 좀 지향을 했습니다. PEG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OK, 달톤의 물질을 이제 주로 컨주게이션 하거나 나노 입자 표면에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개수가 이제 모노머의 110 정도라면은 폴리글라이세롤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정도까지 이제 합성을 해서 충분히 길게 합성을 하여 이제 충분히 길이적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최소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성한 것은 이런 식으로 NMR과 뭐 GPC로 이제 분석을 하여 합성이 잘 된 것을 확인하였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나노 입자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하이드로필링 몰리큘들을, 폴리머들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B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고분자들을 재조합을 해서 이제 나노 입자를 합성을 하였고요. 나노 입자의 표면의 이제 surface density가, 표면 밀도가, 고분자의 표면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에, 이 표면 밀도가 다양한 나노 입자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또한 이 표면에 있는 고분자의 밀도와 표면에 있는 고분자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나노 입자를 이제 NMR을 통해서 표면 밀도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표면 밀도와 사이즈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오른쪽에처럼 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단 길이가 대략 90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균일하게 잘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NMR을 통해서 나노 입자 표면에 이제 pH가 얼마나 있는지, 폴리글라스를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면에 있는 하이드로필릭 폴리머들이 잘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서피스 덴시티를 계산을 하였을 때 사이즈가 같지만 표면에 있는 pH와 폴리글라이세롤 HPG의 양이 다양하게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이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첫 번째로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였는데, 스텔스 효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프로테인의 어즈옵션, 그러니까 단백질의 표면 흡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표면 고분자에 흡착되는 양을 평가하는 것을 더 넘어가서 어떠한 단백질이 흡착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제 이 스텔스 나노 입자와 그 생체와의 인터랙션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프로테인 코로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노 입자 표면에 단백질이 흡착이 되고 탈착이 되고 그런 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테빌라이즈가 됐을 때 주로 이렇게 표면에 남아있는 단백질이 옵소닌이냐 다이옵소닌이냐,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옵소닌 같은 경우는 면역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프로테인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다이옵소닌은 이제 면역 세포와 상관없이 이렇게 스텔스 효과가 지는 거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그런 프로테인의 컴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이 스텔스 나노 입자의 그런 기작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다른 서피스 덴시티를 가진 거를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고분자 프로테인 코로나를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에코리포 프로테인 이후에 컴플리먼트 프로테인과 이뮤노글로불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폴리글라이세롤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폴리글라이세롤의 그런 컴포지션이 그렇게 심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브랜치드 폴리글라이세롤인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컴플리먼터리 프로테인과 이뮤노글로불린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컴플리먼터리 이뮤노글로불린과 컴플리먼터리를 이제 개별 세부의 이제 프로테인들로 이렇게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 세 번째 컬럼과 여섯 번째 컬럼인 PEG5와 PG5 가장 서피스 덴시티가 높은 이제 나노 입자 같은 경우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프로틴 코로나적인 차원에서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과 폴리글라이세롤이 주는 프로틴 코로나의 컴포지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의 어드sorption과 그다음에 파고사이릭 업테이크를 통해서 인비트로 레벨에서도 스텔스 효과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로 264.7 마크로페이지를 활용해서 이제 1시간 하루 정도 인큐베이션을 했을 때 얼마나 마크로페이지가 이제 나노 입자를 많이 먹었는지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장 적게 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이제 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로포빅한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페이지가 이제 잘 많이 먹어서 굉장히 높은 시그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표면密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이런 스텔스 효과를 인비트로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은 여기까지는 잘 진행을 안 하는데 이 스텔스 효과로 이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이 표면에 얼마나 많은 나노 입자가 많이 노출이 됐을 때 세포 표면에 얼마나 많이 흡착이 되는지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더 진행을 해서 휴백셀에 굉장히 많은 나노 입자를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얼마나 5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나노 입자가 흡착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특이하게도 폴리글라이세롤에서는 좀 더 많은 나노 입자들이 휴백 세포에 흡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라이브러리를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하여 파마코키네틱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파마코키네틱 약동학적인 파라미터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피스 덴시티를 기준으로 해서 x-axis를 그었는데 그 이유는 이 나노입 그런 하이포테시스 가설은 이제 폴리글라이세롤을 가지고 있는 그 스트럭처 자체가 주는 그 스트레스 프로퍼티가 얼마나 이러한 서피스 덴시티에 영향을 받고 그에 비례해서 이제 pH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x-axis를 서피스 덴시티로 놓았고요. 보시면은 하프라이프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조금 더 이제 긴 현상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퍼브랜치드 폴리글라이세롤은 아쉽게도 조금 더 낮은 하이퍼라이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감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익스포넨셜 반감기를 통해서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그 프로파일에 아래 있는 에리아 언더커브를 이용을 해서 파마코키닌을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pH가 여기서는 조금 더 월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표 자료는 준비하진 않았지만 다른 얼터네이티브 폴리머들로 개발된 곳에서 이렇게 원투원으로 비교한 논문들은 사실 많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논문들을 평가를 해보면은 이렇게 절반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스텔스 효과를 확인한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도 폴리글라이세롤에서 발견된 현상 중 하나는 이제 그 apparent initial concentration 넣자마자 생기는 그 농도가 얼마나 이제 낮은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폴리글라이세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흡착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 농도가 좀 낮게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유일하게 이제 다른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랑 조금 더 크게 파르마코키네틱적인 차원에서 큰 차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어페런트 이니셜 콘센트레이션과 셀 어드sorption, 큐백셀에서 했었던 셀 어드sorption의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어페런트 이니셜 콘센트레이션이 어드sorption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물을 이틀 뒤에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이제 장기들을 제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렁, 리버, 스플린, 키드니가 주로 나노 입자와 인터랙션이 주로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 organ을 컬렉션을 해서 다이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이제 나노 입자가 얼마나 디스트리뷰션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스텔스 효과가 크면 클수록 더 롱걸 서큘레이션을 하고 이제 리버와 스플레인의 어큐뮬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폴리글라이세롤인 부분인 이 파란색 선이 서피스 덴시티로 봤을 때 더 낮은 서피스 덴시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적은 리버와 스플린의 어큐뮬레이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록 서피스 어드sorption 표면의 어드sorption을 인한 어피런스 컨센트레이션이 낮게 시작되는 것에 비해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차원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리버와 스플린의 어큐뮬레이션이 좀 더 아웃퍼 pH에 비해서 아웃퍼포밍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약동학적인 분석이었고요. 그 이후는 이제 이미 면역 반응과 관련된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pH, 엔타이-pH와 관련된 면역 반응에서 이제 주로 실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동물의 이제 나노 입자 혹은 이제 pH 테라피렉을 집어넣고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동물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엔타이 pH IgM의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엘라이저를 통해서 주로 확인을 하고요. 마찬가지의 실험으로 이제 저도 같은 라이브러리 중에서 너무 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pH3과 pH3, pH5, pH5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들어가 있는 pH 나노 입자와 가장 많이 서피스가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고분자가 많이 코팅되어 있는 나노 입자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요. pH가 코팅되어 있는 3과 5번 이런 빨간색과 주황색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값입니다. 아무래도 pH를 넣었으니 엔타이 pH가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정말 특이하게 또 리니어 폴리글라이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엔타이 pH IgM의 농도가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브랜치 폴리글라이세롤은 전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 pH가 나오는데 왜 리니어 pH는 왜 나올까? 특히 이 리니어 pH에서 나오는 이 IgM이 왜 pH와 바인딩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우려와 그다음에 이제 연구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추후에 어떤 분석을 더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PG를 이노큘레이션, PG를 센시타이즈한 쥐에서 왜 IgM이 PG에 붙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엘라이자를 진행하는데 이제 팔고 있는 엘라이자는 PEG만 해당되는 엘라이자인데 제가 이제 그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데서 활용한 PLA PEG를 활용해서 엘라이자 기판을 이제 좀 더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를 이제 IgM을 동물의 피를 이제 쥐의 피를 통해서 이제 엘라이자를 더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컴페티티브 바인딩 에세이로 똑같이 엘라이자를 진행하는데 이 엘라이자를 진행하면서 이런 컴페티티브 표면에 있는 pH와 비슷한 나노 입자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 IgM이 다 바닥에 붙어야 될 거가 일부가 이제 이 나노 입자에 붙어 있는 형태를 통해서 어느 쪽에 더 바인딩 어피니티가 좋은지, 그리고 그 바인딩 어피니티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PEG 코팅되어 있는 기판인 경우에서는 앞에서 보셨듯이 비슷한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폴리글라이스롤이라든가 HPG가 코팅되어 있는 경우, 심지어 이제 그냥 하이드로포빅 폴리머인 PLA만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크게 유의미하게 이제 엘라이자를 통해서 엔타이 PEG
엔타이 PG IgM이라든가 뭐 엔타이 PG HPG가 나온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웠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PG에는 PG IgM이 형성된 게 아니라 PG에서 만들어진 이뮤노글루본이 PEG가 만들어진 걸까? 이러한 좀 희한한 의구심을 가졌고요. 마찬가지에서도 이제 컴피티브 바인딩 에세이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PLA, PEG 나노 입자를 넣은 쥐에서의 이제 IgM을 이제 추출을 하여서 똑같이 컴패티브 바인딩 에세이를 LIG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컴페티터가 이제 PLA, PEG 나노 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PLA, PEG 나노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IgM이 PLA, PEG에 이렇게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쪽 바닥에 기판에 붙어 있는 PLA, IgM 양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LA, PG와 HPG를 넣었을 때는 이 바인딩이 전혀 저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100%의 LIG observance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상되는 결과지만 밑에 있는 결과가 정말 조금 더 특이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폴리글라이세롤을 넣고 난 다음에 생성된 이 IgM은 이뮤노진이 이제 PLA-PG 나노입자 5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예상하는 거는 PLA-PG에 좀 더 바인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파란색 커브가 좀 더 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위에 쪽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드롭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생성된 IgM이 이제 PLA, PEG가에 좀 더 바인딩 어피니티가 높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PLA, PEG에도 어느 정도 인터랙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뒤에 인비보 실험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비보 실험에서는 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accelerate blood clearance를 활용하여서 이제 현상을 이용하여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실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나노 입자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이런 엔타이피지에 대한 센시티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나노 입자를 넣어줬을 때의 그다음에 네이브 마이스에 이제 똑같은 양과 똑같은 나노 입자를 넣어줬을 때의 약동학적인 분석을 확인을 하여서 이제 이 ABC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PEG3과 PEG5 같은 경우에서는 ABC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PG와 HPG 같은 경우는 이제 ABC 현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PG에 의해서 생기는 엔티바디가 과연 이제 만들어낸 그 이뮤진과 인터랙션이 과연 없을까라는 그런 질의와 이제 리뷰에 대해 우려가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제 인젝션 도스에 따라서 이 ABC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나노 입자와 혹은 이제 다른 PEG가 컨주게이트 된 세라퓨리에서는 이제 이 나노 입자와 그다음에 이제 엔탈바디의 그 비율에 따라서 이 ABC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안티바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라퓨리나 나노 입자에 더 많이 바인딩을 하게 되고 엔티바디가 많이 바인딩이 되면은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블러드에서 클리어런스가 유도가 되는데 이제 실험했었던 거와 도스의 이제 20분의 1 혹은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였을 때는 이제 예상한 대로 PLA PG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ABC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폴리글라이세롤도 마찬가지로 미묘하지만 ABC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엔타이 PG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있었고 그 엔타이 PG의 그 엔티바디가 PEG에도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높은 바인딩 어피니티를 가지고 바인딩을 한다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크로스 리액티비티도 마찬가지로 인비보에서도 이제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진행하였는데요. PLA, PEG를 나노 입자를 이제 두 번째 넣어줬을 때 네이브한 마이스, 그러니까 센시타이제이션이 없는 마이스와 그다음에 이제 PLA, PEG를 넣어서 센시타이징 했을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크로스 리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이뮤노젠이었던 PLA PG 나노 입자도 이제 넣었을 때 이 PLA PG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적게 이제 엔티바디가 형성이 되는 거와 비슷하게 이제 PLA PEG로 인해서 센시타이즈된 마이스에 비해서는 덜 이제 ABC 현상이 있지만 명확하게 ABC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떠한 이뮤노젠을 쓰는지와 상관없이 애초에 PLA PG 나노 입자 같은 PLA PG, 리니어 PG 같은 경우는 엔타이 PEG 혹은 다른 안티바디와 바이닝 어피니티가 낮기 때문에 이제 이 도스에서는 이제 ABC 현상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ABC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통해서 좀 더 이제 PLA, PEG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가 어떠한 이뮤노제니에서 만들어지든 간에 엔티바디가 좀 더 강하게 붙는 것을 동물 실험으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길이와 사이즈, 그 다음에 서피스 덴시티, 다른 피지코 케미컬 프로퍼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 분석, 명확하게 이제 고정을 한 상태로 PG와 PEG, 그리고 HPG까지 이제 이렇게 스텔스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통해서 이제 이 PEG가 어느 정도 PEG와 컴패러블 하고 이제 하지만 초기 단계 어, 농도 더 저하나 아니면은 이제 세포의 흡착 효과가 있기에 PEG에 비해서 스텔스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엔타이 PEG와 문제에서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그 장점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니어 폴리글라이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록 PEG, 엔타이 PEG에 해당하는 나노 입자, 아니, 엔티바디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런 PEG라든가 HPG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바인딩 어피니티가 적기 때문에 ABC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어느 정도 이뮤노제네틱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HPG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 PEG와 관련된 이제 엔티바디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사실 이런 구조적인 시밀러리티가 얼마나 이제 이런 고분자의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시사하는 결과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리니어 폴리글라이세롤이 만들어지고 난 리니어 폴리글라이세롤이 코팅되어 있는 나노 입자가 이제 엔타이피지와 관련된 리스폰스를 유도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유도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나온 엔티바디가 이제 선택적으로 좀 더 피지에 바인딩 된다라는 거가 이 엔티바디가 어떻게 나노 그 고분자 바인딩 하는지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고분자 면역적인 부분에서 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여서 아무래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제 연구를 이렇게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지지해준 저희 예일의 마이크 살츠만 교수님과 제 동료들,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성장하게 된 서울대와 그다음에 공동 연구자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근무를 하게 된 인하대학교까지 많은 곳에 이런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